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는 농업연구자 한연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특허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 기술은 27건이며 4건의 개발 기술은 출원 상태입니다. 특허 등록된 27건의 기술을 크게 6개 분야로 나눠서 살펴보면 주류 및 음료 부분에는 감자소주 등 7건의 기술이 있으며 면류 및 후식류에는 목이버섯죽, 오디 쌀빵 등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자원화에는 화장품용 효모,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등 4건이 있습니다. 장류 및 식초에는 오미자 건지식초 등 4건의 발효식품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천마 발효분말, 비타민 D2 보충용 건강식품 등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아로니아 딸분맛 감소 기술 등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특허 기술 소개 목록입니다. 비타민 D2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 4건의 특허 등록 기술과 버섯규산체 발효콩 숙성된장, 맥주효모 등 특허 출원 기술 2건, 총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술로는 비타민 D2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목이버섯은 2018년 기준 전북 익산을 중심으로 전국 생산량의 53.9%인 278톤이 생산되었고 건모기버섯은 1000톤가량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되는 건모기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인 납이나 카드뮴 등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국내산 목이버섯의 소비를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이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에 칼슘과 인해 흡수와 골경 유지 및 면역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어류의 간육, 버섯, 계란 노른자 등이 있는데요. 식물성 식품 중에는 버섯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버섯에 가장 비타민 D 함량이 많을까요? 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목이버섯에 100g당 168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이 낮고 또 여성일수록 그 비타민 D 부족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 암, 당뇨, 고혈압, 크론병,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생성은 식물이나 효모 등의 에르고스테롤과 동물 피부에 존재하는 세븐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햇빛을 받게 되면 각각 비타민 D2와 비타민 D3로 전환이 됩니다. 비타민 D는 기능성 원료로 고시되어 있고요. 일일 섭취량은 1.5에서 10마이크로그램 사이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목이버섯 비타민 D 증진, 자외선 최적 처리 조건을 생산 시기, 그리고 건조 방식, 자외선 처리 형태 등 최적화한 기술을 개발하였는데요. 이 개발 기술을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기술로 생산된 목이버섯은 50mg만 섭취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비타민 D 성인 하루 섭취량인 10마이크로그램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현재 지역 업체에 기술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발효천마 제조 방법입니다. 천마는 전북 부주가 주 생산지이며 전국 생산량의 64.6%를 점유하는 지역 특화 작목입니다. 주요 효능으로는 두통, 고혈압 등 뇌혈관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약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유의 입주 발생으로 소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산균 발효 기술을 접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천마의 이치 성분인 파라크레졸은 54%가 감소하고 주요 양리 성분인 가스트로딘과 포하이드록시 벤질 알코올은 36%가 증가하여 기호도와 기능성을 동시에 증가시킨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면 가로축은 대조,
유산균 종류 3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세로축을 보시면 이지 성분인 파라크레졸 함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C12를 사용한 발효 천마에서 그 천마의 이지 성분인 파라크레졸 함량이 가장 많이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C12를 사용하여서 천마를 발효했을 때 유효 성분인 가스트로딘과 포하이드록시 벤질 알코올의 함량의 합계가 가장 높아서 천마 발효에는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C11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효 천마의 제조 과정은 천마 분말에 0.5배의 물을 넣어 쪄낸 다음에 당화를 시킵니다. 당화를 시킨 이후에 고온 살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산균으로 발효하고 동결 건조하여 분말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둥근마 함유 유산균 발효 분말 제조 방법입니다. 둥근마는 정읍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뮤신 성분으로 인해 끈적임이 있어 가공하기가 불편하고 저장이 어려워 주로 생과나 분말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 말을 우유나 요구르트에 섞어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이용해서 저희 팀에서는 저희가 이제 자체 분리한 유산균을 이용해서 발효 분말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둥근마의 주요 성분은 디오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디오신은 기능성 스테로이드 사포닌종으로서 항산화활성과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당뇨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둥근마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후 저희가 디오신 함량을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발효 전보다 25.8%가 증가하였고 항산화활성은 더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되었으며 이 기술 마찬가지로 캐비젠이라는 도내 업체의 기술이 이전이 되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둥근마 함유 유산균 발효 분말 제조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분말과 정제수를 혼합하여 먼저 쪄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엿기름 추출액을 첨가시켜 이 분말을 당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온 살균한 후 식혀준 다음에 유산균을 접종하고 일정 시간 발효를 시켜 건조하여 분말을 만듭니다. 이 특허 기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천연 당화제를 사용한 무색소 무착향료 유산균 분말로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분리한 유산균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발효 후에는 총산도가 증가되고 유산균 수는 그 ml당 120억 CFU이며 발효 전보다 주성분인 디오신 함량과 항산화활성이 크게 증가되었다는 게 이 기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미자청 건지 이용 식초 제조 방법 및 가공식품 개발이 되겠는데요. 오미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로 이렇게 청으로 제조하여서 소비되는 양이 전체 소비량의 한 73.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 제조 후 남은 건지는 대부분 폐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일부 가정에서는 소주를 부어서 과일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산물을 자원화시켜 부가가치를 창출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그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오미자와 오미자청 건지의 그 오미자의 주요 성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미자청 건지 내에도 그 생오미자와 마찬가지로 시잔드린 등 주요 성분이 여전히 55%에서 70% 사이가 남아 있었음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자청을 먼저 그 건지를 청을 걸러낸 다음에 당도를 한 12브릭스 정도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한 그 오미자청 건지를 알코올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 알코올 함량을 6% 정도로 희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희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초산 발효를 시키게 되면 오미자청 식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오미자청 건지와 정제수 비율을 달리했을 때 그 오미자의 주요 성분인 시잔드린 함량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오미자청 건지와 물의 비율을 1:1로 하였을 때
g당 10.47 마이크로그램으로 함량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특허의 주요 내용은 오미자청 건지 이용 식초 제조와 식초를 이용하여 만든 소스의 제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균사체 발효콩 속선 된장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연구 배경부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전통 장류의 판매액은 201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된장 시장 같은 경우는 예외로 시장 규모가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얘만 유난히 살아남고 있나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제품을 고급화하였고 그리고 간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소포장을 하였다는 것이 이 제품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이 경우를 모델로 하여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장류 산업은 영양 성분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이 장류를 소스화나 양념 제품화를 해서 만든다거나 섭취 대상별로 제품을 차별화를 둔다거나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 요리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강한 맛과 냄새를 저감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장류의 영양 성분을 강화시키고 기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발효균으로 버섯균사체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버섯균사체의 특징은 경제적이면서도 배양이 쉽고 분해 능력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버섯균사체를 이용해서 생리활성을 높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허 기술의 내용은 저는 이제 노랑느타리 버섯균사체와 영지버섯균사체를 사용하였고 이 균사체를 이용해서 콩을 8일에서 10일 정도 발효한 이후에 건조시켜서 콩알 멘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콩알 멘즈를 이용하여서 숙성된장까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섯균사체 발효 콩알 멘즈 첨가량에 따라서 숙성된장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하여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가로축은 매주 첨가량을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감칠맛을 나는 각각의 아미노산을 이렇게 합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랑느타리 버섯균사체로 발효한 콩을 100% 사용한 처리와 노랑느타리 버섯균사체 발효콩 50%와 재래식 매주 50%를 혼합하여 만든 숙성된장에서 그 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단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인 글라이신 등의 함량을 보았을 때 노랑느타리 버섯균사체 발효콩 100%와 그리고 노랑느타리 버섯균사체 발효콩 50%를 사용한 숙성된장이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그런 재래식 된장보다 훨씬 함량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그 표는요, 버섯균사체 발효 콩알 매주 첨가량에 따라서 그 만든 숙성된장의 관능평가 결과입니다. 그 결과 노랑느타리 버섯균사체 발효콩 100% 그리고 노랑느타리 버섯균사체 발효콩 50%와 재래식 매주 50%를 넣은 숙성된장이 다른 것들보다 우수하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면 발효용 맥주 효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새롭고 특별한 맛과 경험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더불어 주세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규제 완화, 그리고 일본산 수입 맥주 불매 운동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수제 맥주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제 맥주 산업 시장은 최근 5년간 매년 20에서 30%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지역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밀착형 소규모 양조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제 맥주의 원료인 호비나 메가, 효모 등은 95%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맥주의 원료를 자급화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저희는 오리술 특성과 제조 환경에 적합하고 약간 개성이 있는 수제 맥주 제조를 위해서 상면 발효 효모 선발을 하는 연구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 상면 발효에 적합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의 효모와 이를 이용한 그 주류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균조인 JBY11은
에일 맥주 효모인 사카로바이시스 세레비제로 전분 분해능과 3%의 알코올 생성능 그리고 우수한 응집성을 보였습니다. 효모균주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발효 후에 효모를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여과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 응집성을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온균주를 활용하여서 맥주를 만들어 본 결과 이 맥주에서는 좋은 바나나 향과 맥주 양조의 유리한 특성이 저희가 이제 시판균주를 대조구로 사용했는데 이 대조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기술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전라북도 농업기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알림마당 내에 고시공고란이 있습니다. 이 고시공고에서 도유 농식품 특허기술 처분 공고를 참고하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개발한 농식품 특허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